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엔티미디어 교재 가지고 2021년도 2회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과목이고요. 24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 부하전류가 크지 않을 때 직류 직관전동기의 발생 토크를 물어봤네요. 우리 직관전동기가 나오면, 자, 직관전동기가 나오면 일단 용도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어디에 사용된다? 전차용하고요. 또 하나가 우리 기중기에 사용이 된다라는 거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 더 중요한 게 있죠. 관계식입니다. 바로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자, 회전수는 제곱의 반비례 관계다라는 거, 요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거기 보시게 되면요, 직관전동기 토크 물어봤는데 전류와 어떤 관계인지가 나왔어. 그럼 일단 비례잖아. 비례. 그럼 여기에 제곱이 있으니까 몇 승의 비례? 제곱에 비례한다. 3번이 되겠습니다.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넘어가 42번 볼게요. 자, 42번 보겠습니다. 자, 42번 문제는요, 동기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동기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거기 보시게 되면 회전계좌용을 우리 동기전동기를 많이 쓰죠. 계좌가 회전자로, 그래서 회전계좌용으로 쓰는 발전기가 누구냐 그러면 동기발전기, 동기전동기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동기전동기는 무효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동기조상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전압을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역류를 이용해가지고.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동건선을 이용한 기동법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요게 이제 우리 자기동법에 대한 얘기인데, 맞는 얘기고요. 틀린 건 4번이 틀렸네요. 회전 방향을 바꾸려면 계좌권선의 전류 방향을 반대로 한다가 아니라 3상 중 2상의 접속을 반대로 접속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 예전에 얘기했던 그 역상 얘기하는 겁니다. 3상 중 2상의 접속을 반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43번 문제 가봅시다. 자, 동기발전기에서 동기속도와 극수의 관계를 물어봤는데, 동기속도하고 극수는 무슨 관계입니까? 라는 거지. 여기가 이제 동기속도고요. 여기가 극수 P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자, 왜? NS는 P분의 120F. 여기 이제 동기속도 공식이죠? 근데 이 주파수가 병렬운전 조건에 보시면 항상 일정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주파수가 일체해야 되거든. 두 대의 발전기가. 그래서 이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분자의 120도 안 바뀌잖아. 상수잖아. 그래서 항상 이 두 개의 관계식은 반비례 관계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 그림 문제가 가끔 나와요.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4번 볼게요. 44번은 어떤 직류 전동기가 역기 전력을 200V 줬고요. 매분 1200rpm 회전으로 토크가 158.76Nm 하고 줬네요. 발생하고 있을 때 전기자 전류 약 몇 암페어입니까 물어봤는데, 기계손과 철수는 무시한답니다. 중요한 거는 토크를 물어봤는데 단위가 뉴턴 메타가 나온 거야. 그럼 요거에 해당되는 관계식이 뭐예요? T는 우리 2파이 N분의 60의 P가 되겠죠? 우리 P를 다시 쓰면 기전력에다가 전기자 전류 얘를 곱해주시면 돼요. 이때 단위가 바로 이제 누가 나오는 거냐면 뉴턴 메타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IA 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자, 이항을 해볼게요. 그럼 IA는 자 60의 2분의 2파이 N에다가 토크 T 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넣어봅시다. 자, 60에다가 기전력이 얼마 줬어요? 기전력 얼마 줬냐면 역기전력 200V 줬고요. 그 다음에 2파이에다가 회전수를 얼마 줬나 봤더니 1200rpm 줬어. 그리고 토크를 줬죠? 지저분한 값 얼마? 158.76 하고 주고 있습니다. 158.76 뉴턴메타 하고 주고 있네. 요거 누르면 돼요.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답 얼마 나오냐면 대략 100A 하고 나옵니다. 대략 100A.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지. 3번 하시면 돼. 자, 그래서 44번의 답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45번 하나 가볼까요?
일반적인 DC 서버모터의 제어에 속하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바로 DC 서버모터의 바로 이 DC입니다. DC는 직류잖아요. 그러면 직류니까 역류를 1번에 보시면 역률 제한, 역률 제할 수 있나? 역률은 우리가 교류에서 나오는 거잖아. 직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번이 틀린 답이 되는 거야. 지금 속하지 않은 거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크, 속도, 위치 다 맞는 얘기인데 역률 제어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교류에서 써먹는 얘기가 되겠죠. 자, 46번. 극수가 4극이고요. 전기자 원선이 단중 중번이랍니다. 직류발전기의 전기자 전류가 40A이면 전기자 원선의 각 병렬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입니까? 물어봤죠. 자, 요거는 우리가 중권의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중권은 중복돼서 언제나 같다라는 거죠. 병렬 회로수와 극수가 같다라는 말이야. 그럼 극수가 4극이니까 병렬 회로수도 4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에 권선이 이렇게 감겨 있고요. 여기에 또 권선이 이렇게 감겨 있고 여기에 또 감겨 있고 여기에도 감겨 있겠네. 이렇게 병렬 수가 몇 개? 4개가 되는 거죠. 그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요 전체의 전류가 40A라는 얘기예요. 그럼 요 각각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씩 흐르겠습니까? 라는 거지. 각각에 흐르는 전류를 I 다시라고 해봐. 그럼 어떻게 구해? 전체 40을 갖다가 각 번선 흐르는 전류니까 회로수가 4개잖아. 회로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몇 암페어씩? 10A씩 흐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자, 그 다음에 47번 갈게요. 얘는요. 솔직히 신용 문제야. 요건 전력 전자계통의 문제 같은데, 부스트 컨버터라는 게 나왔어요. 그죠? 부스트 컨버터가 뭐야? 주어진 직류 전압보다요, 높은 출력 전압을 발생하는 장치야. 거기 주어진 입력 전압이 바로 직류 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걸 VI, 입력 전압을 VI라고 해봐. 그럼 45V. 그럼 이거보다 높은 출력을 내는 거다 이 말이야. 높은 출력 전압을. 뭐가? 부스트 컨버터라는 게. 그래서 당연히요 45보다는 큰 값이 답이야. 무조건. 그러면 2번, 3번, 4번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 거죠.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스위칭 주기가 20kHz, 뭐 듀티비가 0.6 이렇게 줬는데 부하전 15옴 주고요. 출력 전압 물어봤죠. 그 다음에 인덕터는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 캐피시터 출력 전압의 리플 성분은 무시한다. 뭐 이렇게 됐네요. 듀티비라는 게 나왔는데 그 듀티비는 뭐냐면 스위치를요 열고 닫을 때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위치를 ON 하면 1이야. 오프하면 0이 되는 거야. 그 0과 1 사이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듀티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스위치가 열고 닫힐 때 그 시간의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 비율. 0과 1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0하고 1 사이면 거기 값이 지금 얼마인가 봤더니 0.6 줬잖아요. 그 스위치가 온오프 할 때 그 시간의 비율이니까 항상 0하고 1 사이 0.6 이런 식으로 주는 겁니다. 공식은 이렇게 돼요. 그 출력 전압 지금 물어봤죠? 그러면 제가 출력 전압을 뭐 그냥 문자 쓰지 않고 그냥 V0라고 해놨는데 말로 써볼게요. 그래서 출력 전압은요, 이 공식을 알아야 돼. 근데 저는 솔직히 이 문제는 버려. 제가 수험자 입장이면. 공식이 이거예요. 1-D분의 VI 하고 나오시면 돼. 이것만 알면 돼요, 솔직히. 근데 잘 안 나오지, 당연히. 자, 그럼 이게 D가 누구야? 듀티비예요. 1 마이너스 얼마? 0.6 분의 45V 하고 구하시면 돼. 그래서 요거 누르면 얼마 나오냐면요. 요게 112.5V 나와요. 그래서 정답 몇 번에 있냐면 4번이 되겠죠. 4번. 요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8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번. 이쪽에서 할게요. 자, 48번 문제. 8극의 900rpm 동기발전기와 병렬음전하는 6극의 동기발전기 회전수는 몇 rpm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 2가지 정도 있는데, 자, 일단 동기속도 공식을 써볼게요. P분의 120F라고 쓰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주파수가 아까 뭐 일체된다 이런 조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병렬음전 조건에. 그럼 얘를 구해서 두 번째 발전기에다가 똑같은 주파수값 구한 걸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F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120분의 NSP 하고 나옵니다. 그럼 120분의 NS가 얼마 줬냐면 900 줬어. 900.
그 다음에 극수가 몇 극? 8극이래, 8극. 그래서 요거 누르면 얼마 나오냐면, 얼마 나와요? 요거 60Hz 나오나? 예, 60Hz. 그죠? 예, 계산기 누르시면 돼. 자, 그럼 요거 NS-는 하고 구해야지. 2대의 발전기가 병렬 운전하는 거니까. 그죠? 그럼 P-분의 120, F 하시면 된다고. 주파수는 요거 넣으시면 돼. 1차니까. 그럼 극수가 또 하나의 발전기 6극 줬네. 6극분의 120에다가 주파수 60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1200 RPM 하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3번에 있죠. 3번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구하셔도 돼. 분자값이 안 변하잖아요. 그러면 동기 속도하고 극수로 무슨 관계를 했어요? 제가 아까? 반비례. 그럼 반비례는요, 어떤 식으로 따질 거냐면, 자, P분의 1, 요렇게 관계식을 따지면 돼. 비례식 써서 푸시면 되는데, 요 번분수를 하기 싫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원래 우리가 비례식 쓸 때는요, 8대 900은, 그죠? 8대 900은 6대 NS, 다시 요렇게 쓰시는 거야. 이게 비례일 때 얘기지. 근데 우리는 반비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 한쪽을요, 위아래를 바꿔버려. 그래서 6대 900은 8대 NS, 다시 하시면 돼. 그럼 번분수를 안 해도 되거든? 그럼 NS 사실 어떻게 돼? 자, 이렇게 곱해지는 거잖아. 6분의 8 곱하기 900. 그래서 이거 누르면 얼마? 1200.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쉬운 방법으로 선택해서 푸시면 돼.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 갈게요. 변압기 단락시험에서 변압기 임피던스 전압이란 하고 물어봤네. 임피던스 전압이란. 우리 임피던스 전압이 뭐냐면, 자, 퍼센트 Z는 첫 번째 식이 이렇게 되죠. V1N분의 I1N에다가 Z1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식이 이거죠. V1N분의 V1S 곱하기 100. 자, 보세요. 이 V1S를 우리가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요 놈, 바로 우리 1차 전격 전류와 임피던스의 만남, 요거를 우리가 바로 임피던스 전압 V1S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압기 내부에 임피던스가 존재하는데 전류가 흘러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전류와 임피던스가 만나면 전압이 발생하는데, 그걸 바로 우리는 전압 강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차에 전격 전류가 흘렀을 때 발생되는 변압기 내부의 전압 강화를 임피던스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정의를 맞추는 거예요. 임피던스 전압이란 하고 물어봤잖아. 그래서 정의는 뭐라고요? 1차 전격 전류가 흘렀을 때 변압기 내 전압 강화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두 개 곱해서 물어보는 계산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 갑니다. 단상 정류자 전동기의 일종인 단상 반발 전동기에 해당되는 거 물어봤네요. 단상 반발 전동기. 우리 단상 반발 전동기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단상 반발 전동기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있냐면 아트킨손형 전동기가 있어. 아트킨손형 전동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톰슨 전동기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가 대리 전동기. 테리 전동기라고도 합니다. 영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상 반발 전동기 나왔을 때요, 이거 어떻게 외울 거냐면 앞 글자 따봐. 톰과 제리라고 기억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자, 50번의 답은 그래서 3번이었습니다. 3번 아트킨손형 보이네. 그 다음 51번 갑시다. 자, 51번 문제는 와전류 손실을 패러데이 법칙으로 설명한 과정 중 틀린 거 물어봤는데, 와전류가 철심 내에 흘러 발열이 발생한다, 맞는 얘기고요. 유도기 전력 발생으로 철심에 와전류가 흐른다라는 거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오른나서 법칙에서 자속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와전류가 흐른다. 그 와전류라는 게 그 자속을 얘기하는 거죠. 네, 자속. 그래서 그 자속에 의해서 열이 발생한다. 그래서 와전류가 흐르고 철심 내에 발열이 발생한다. 맞는 얘기고요. 3번에 보시면 와전류 에너지 손실 양은 전류 밀도의 반비례라고 그랬는데, 전류랑은 상관이 없어요. 무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죠. 4번은 시변자속으로 강자성체 철심에 유도기 전력이 발생한다. 맞는 거죠. 자속의 변화가 있으면 기전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전자유도 패러데이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2번 들어가 볼게요. 52번 문제는 10kW 삼성 380V 유도 전동기 전부하 전류는 약 몇 암페어입니까? 라고 물어봤고요. 전동기 효율을 85%, 역률도 85% 줬어요. 그러면 거기 보면 전동기 출력을 줬잖아요. 10kW라고. 그러면 공식이 뭐냐? 한번 단위를 가지고 한번 찾아볼게요. 유효전력의 단위죠. 그럼 P는 3상이니까 루트 3. 자, 루트 3 VI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 이게 유효전력 공식이잖아요. 근데 3상이니까 앞에 루트 3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에 또 뭘 적용해야 되냐면 효율까지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얘가 만약에 효율이 100%면 1을 곱하는 거예요. 출력이 100% 다 나가는 건데 효율이 만약에 80%면 0.8을 곱해서 80%밖에 안 나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효율까지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전류값 물어봤네. 요거 물어본 거야. 그럼 I는 자 넘기면 돼. 이제 넘어가서 나누기로 들어가야지. 루트 3 V 코사인 세타 효율 2타분의 P 하시면 돼. 자, 루트 3 V가 얼마야? 380인가요? 코사인 세타하고 효율을 아까 우리 0.85 각각 줬죠? 그래서 0.85 곱하기 0.85 분의 P 하시면 돼. P가 10kg니까 단위를 맞춰줘야 돼. 그래서 kg니까 10에 몇 승? 3승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시면 답이 나와요. 얼마? 약 21A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넘어가서 몇 번 보시면 되냐면 53번 들어갑시다. 여기서 볼까요? 53번. 변압기 주요 시험 항목 중 전압 변동률의 계산에 필요한 수치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시험 물어봤는데 우리 전압 변동률 공식을 좀 아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공식이 이렇게 되거든요. V2N분의 V20 마이너스 V2N. 요거는 2차 무부하시잖아. 이거는 2차에 부하를 걸었을 때 단자 전압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식이 있죠.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Q의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항 강화율, 요거는 리액턴스 강화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2차의 전압을 알려면 우리 단락을 시켜야 돼. 2차 측을 단락을 시켜가지고 전류를 흘리잖아요. 그러면 저항 값이라든지 리액턴스 값이라든지 임피던스 이런 것들, 솔직히 이제 동선, 뭐 임피던스 전압, 임피던스 와트 이런 값들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압 변동률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제일 중요한 시험이 누구냐면 단락 시험이에요.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4번은 이쪽 이동할게요. 자, 우리 5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54번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이 전동기 설에 의하여 단상유도 전동기에 가상적 두 개의 회전자 중 정방향이 회전하는 회전자 슬립을 S라고 했고요. 역방향이 회전하는 가상적 회전자의 슬립은 어떻게 표시되냐 물어봤는데 회전방이 반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제가 써볼게요. 역회전 시에 자, 슬립이다 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상으로 회전할 때 슬립의 공식이 이렇게 되죠. NS분의 NS 마이너스 N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얘가 회전방이 반대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가 한 번 더 붙으면 얘가 부호가 뭘로 바뀌어? 플러스로 바뀌어버리죠. 그럼 요 놈하고 요 놈을 이렇게 나눠서 묶어봐. 그러면 NS분의 NS라고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묶은 건 NS분의 N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럼 얘를 나누면 얼마냐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NS분의 N 하고 나옵니다. 이걸 다시 쓰면 요 NS분의 N이요 어떻게 바뀌냐면 1-S로 바뀌어. 1-S가 갑자기 어떻게 나온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회전자속도 공식이 있잖아. 1-S 예? NS라고 쓸 수가 있는데 요 NS를 좌변으로 넘기면 NS분의 N은 누구와 같아? 1-S와 같다 이 말이야.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우리 많이 써먹죠. 그래서 요 NS분 대신에 1-S를 넣어도 무관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1 플러스 1 하면 얼마? 2 마이너스 S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역회전 시의 슬립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해설처럼 표현을 해도 되지만 요렇게 해석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되시는 거야. 자, 그 다음 55번 봅시다. 자, 55번은요,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의 전전압 기동 토크는 전부하 토크의 1.8배래. 일단은 토크하고 전압이 나오면 우리 유도기는요, 이 공식이 대단히 중요한데, 토크하고 전압은 제곱에 비례야. 요거 잘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봐봐요. 전전압이라는 건 뭐야? 전압이 100% 다 걸린 거야. 그러면 이건 100%니까 1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비례식 가지고 푸는 거야, 이거는. 보나마나 이거야. 그럼 전부하 토크의 1.8배, 기동 토크가. 그럼 1.8배의 T라고 쓰면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전동기 기동보상기를 사용하여 기동전압을 전전압의 3분의 1로 낮췄대요. 전압이 처음에 1이었잖아요, 전전압. 근데 이 전전압을 3분의 2배로 낮췄으니까 3분의 2의 전체 제곱 하시면 되는 거야. 그때 T를 갖다가 구해달라는 얘기죠. T-를 구해달라는 얘기야. 낮추어 기동했을 때 기동 토크는 전부하 토크 T와 어떤 관계가 성립되냐는 거죠. 몇 배가 되냐 이 말을 물어본 겁니다. 자, 1의 제곱은 1이니까 의미가 없어. 그럼 T-는 3분의 2의 전체 제곱에다가 1.8의 T 하시면 돼. 그럼 얘가 얼마예요? 제곱은 분모에도 제곱, 분자에도 제곱이니까 얼마예요? 9분의 4 곱하기 1.8에 T 하시면 돼. 그럼 몇 T 나와 이거? 9분의 4 곱하기 0.8 하시면 돼. 그럼 0.8T 나와요. 그래서 몇 배? 0.8배. 요게 답이죠.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요 문제, 하여튼 요 관계식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나옵니다. 자, 56번 갈게요. 자, 56번 문제는 변압기에 생기는 철선 중 와류소는 철심의 교소강판 두께와 어떤 관계가 있냐 물어봤죠. 근데 에디 커런트 로스 이거를 와류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디가 이제 뭐 소용돌이 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원래 이제 실험식이 있어. 델타 E에다가 코리아 팀 파이팅 하고 나옵니다. 최대 자석 밀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실험식인데 이 액면 그대로 보시면 사실은 안 되는데요. 일단 요거 하나만 볼게요. 철심의 두께를 얘기하는 거죠. T가 그래서 와류소는 철심의 두께의 몇 승에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께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그 제곱에 비례해서 와류손이 이제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와류손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바로 성층 철심을 했던 거야. 두께가 0.35에서 0.5mm 아주 얇게 슬라이드처럼 썰어낸다고 했던 거죠. 자, 요겁니다. 철심의 두께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죠. 참고적으로 이제 와류손은요, 이 주파수하고는 관계가 없어. 와류손은 주파수와 무관계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시험에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들 봤을 때 여기 제곱이 있는데 왜 무관계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요 자속밀도를 좀 보셔야 돼. 우리 자속밀도하고요, 주파수가 이렇게 반비례 관계야. 전압은 또 비례고요. 요게 이제 사실은 기전력에서 나오는 거죠. 4.44 FM 파이. 파이 대신에 우리는 BS 이렇게 쓰는 건데, 나머지는 제껴두고요. 요 F하고 E 그 다음에 자석밀도 관계를 봐봐. 이걸 넘기면 B는 뭐야? F분의 E 하고 나오는 거야. 전압은 비례인데 주파수하고 반비례죠. 요거를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요 정리하면 주파수와 관계가 없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와류소는 요 전압 여기다 넣으면 제곱이 있죠. 그래서 와류소는 전압이 제곱의 비례관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K는 누구냐면 파형률이에요. 그래서 우리 와류손에서 나오는 거는 요 네 가지밖에 없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네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57번 이쪽으로 가서 해결해 볼게요. 자, 이제 또 거의 다 해가고 있습니다. 자, 50Hz 12급 삼상 유도 전동기가 10마력의 전격 출력을 내고 있을 때 회전수 물어봤는데요. 일단 주파수하고 극수가 나오면 무조건 볼 거 없어. 동기속도 구하는 거야. P분의 120 F입니다. 자, 극수가 얼마라고요? 12급 줬고요. 120에 주파수가 50이래요. 그래서 동기속도 얼마야? 500 RPM 하고 나오겠죠. 자, 일단 구해놓고 이제 문제를 푸세요. 그게 편합니다. 어차피 구해야 될 거야. 회전수 물어봤는데 N값 물어본 거죠. N값.
그러면 당연히 NS가 빠르고 N이 느리니까 500보다 작은 놈을 찍어야 돼. 그럼 4번은 나가리야. 1, 2, 3번 중에 하나를 찍으시면 됩니다. 회전자 동선은 350W고요. 회전자 입력은 회전자 동선과 전격 출력의 합이다라고 줬네요. 그러니까 입력값은 출력에다가 손실을 더하면 된다는 건데 그걸 표현해 준 겁니다. 친절하게도. 일반적으로는 표현을 안 해줍니다. 자, 그럼 회전자 속도 공식 N은 뭐야? 1-S에다가 NS라고 하면 돼요. 이 식 중요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제어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1 빼기 S가 없어. S를 구해야 돼. 자, 동기 속도는 얼마? 500. 자, 요거를 S만 구해서 계산기 두들기면 답 나옵니다. 그럼 S 어떻게 구할까? S. 자, 문제 조건에 보시면 동선이 나왔잖아요. 동선 나오면 우리 공식이 슬립 공식에 P2분의 P2C라는 공식이 있어. 이게 2차 동선이거든요. 그럼 동선이 아까 얼마? 350 줬어요. 그럼 이 입력은 얘가 입력인데 입력을 안 주면 출력에다가 뭘 더해? 손실을 더하는 거예요. 그럼 출력이 아까 얼마냐면 10마력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10 곱하기 746 해야죠. 왜? 1마력은 몇 와트? 746와트니까 단위를 맞춰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손실은 350와트 동선이 되겠죠. 단위를 지금 봐봐요. 다 맞춰놨잖아. 와트. 그래서 1마력은 746와트라는 거는 외우고 계셔야 돼. 그래서 요걸 누르면요. 슬립이 얼마 나오냐면 대략 0.044 정도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넣으시면 돼. 0.044. 자, 그래서 요거 눌렀을 때 얼마 나오냐면 478 RPM 하고 나옵니다. 정답 몇 번? 2번 하고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58번 볼게요. 자, 우리 58번 문제는 변압기 권수를 N이라고 할 때 누설 리액턴스 물어봤죠? 우리 공식 중에 보면 Li는 롬팽아라는 식이 있어. 그럼 이때 L 값은 I분의 N파이가 될 거고요. 이때 파이는 우리가 자기저항 공식을 이용해서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L분의 μS의 NI라는 식이 나와. 그럼 요거를 번분수에서 정리를 딱 하게 되면 L은 어떻게 나오냐면 L분의 μS의 N이 두 개죠? N제곱 하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자기 인덕턴스라고 해가지고요. L값 나중에 자기학 시간에 나오는데 우리 기계에서는 요것만 아시면 돼. 요 L하고요. 요 권수 N 있잖아. 무슨 관계냐는 거지. N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요게 이제 우리 자기와 기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권수를 코일 권수 감으면 감을수록 제곱에 비례해서 로스 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L이 인덕턴스가 다 손실이잖아요. 코일 덩어리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 권선에 자, 분할 조립을 하면 뭐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누설 리액턴스가 감소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리액턴스 코일 엑셀이죠. 유도성 리액턴스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우리가 누설 리액턴스라고 보시면 돼요. 누설 리액턴스. 그래서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59번 문제 여기서 한번 해결을 해보죠.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에서 같지 않아도 되는 거 물어봤는데 우리 항상요 직류기가 됐든 동기기가 됐든 변압기가 됐든 병렬운전 조건이 나왔을 때 병렬운전 조건이 나왔을 때 아닌 거 해당되지 않는 거 물어보면 무조건 이거 찾으면 돼요. 용량 출력. 얘네들은 똑같이 맞출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용량이 있죠. 그래서 정답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조건은 뭐냐? 자, 동기기 같은 경우에는요. 키, 위, 주, 고, 파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기전력의 크기가 같을 것. 우리 크기가 같지 않으면 기전력 차이에 의한 순환전류가 그러죠. 그걸 우리는 무효순환전류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위상이 같아야 돼. 위상차가 발생하면 이제 유효순환전류, 동기화전류 흐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가 같아야 되죠. 이 주파수가 같지 않으면 난조가 발생한다고 해서 방지법 제동권선이라고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파형이 일치해야 돼. 파형이.
이 파형이 일치가 안 되면 순환전류가 그러죠. 고조파 순환전류.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게 삼상이잖아요. 그래서 상회전 방향이 일치가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삼상 A상, B상, C상이 있는데 얘가 회전 방향이 시계 방향이야. 하나는 반시계 방향이야. 하나는 정상, 하나는 역상이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고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단락사고 같은. 그래서 상회전 방향이 일체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 60번인데 자 60번은 이쪽에서 해결을 해드릴게.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정류회로에서 과대한 부하 전류로 인하여 다이오드가 소손될 우려가 있을 때 가장 적절한 조치는 어느 것인가 물어봤는데요. 제목을 제가 이거를 다이오드의 보호 방법이다 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다이오드가요, 우리 이렇게 생겼어. 심볼 그림 기호가. 그래서 여기를 뭐 에노드, 캐소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요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과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럼 얘가 이제 과전류로 해서 얘가 절연이 파괴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요거 병렬로 하나를 추가로 사가지고 이렇게 달아주시면 돼. 그럼 전류가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병렬로 추가하면 뭐로부터 과전류로부터 보호가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다이오드가 여기에 하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 과전압이 발생한 거야. 그러면 하나 더 사가지고요 직렬로 하나 더 연결해. 그럼 전압 분배가 일어나니까 직렬로 연결했을 때 뭐로부터? 과전압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과대한 부하 전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추가하면 돼요? 다이오드를 병렬로 추가하면 되겠지.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우리 2회 문제풀이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역시 뭐 1회도 제가 아까 풀어드렸는데 1회보다는 2회가 좀 쉽게 출제되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2회 문제풀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